학습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습자 설명회 오프닝과 사회복지사 과정 안내를 진행할 이규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음마당이 끝나고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 과정, 그리고 학습 방법, 모바일 학습 방법,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가질 거고요. 2부에서는 교수님의 이제 취업 특강과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과정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무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 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자체가 워낙 세부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직무도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분야가 이제 상세 분야로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이용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불황인복지시설 같은 생활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나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의료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관공서, 모금단체, 한국복지재단이나 월드비전, 그리고 공동모금회나 아름다운 재단 등을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모금 분야, 그리고 이제 학교사회사업이나 교정사회사업, 기업사회공헌, 협의회, 협의체, 단체 등을 이제 기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현황인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비자 수가 2017년 3월 기준 누계로 2급은 75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1급은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1급 자격증이 국가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하고 1년에 시험이 딱 한 번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취득자 수가 아무래도 2급보다는 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는 지금 현재 크게 1급하고 2급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4년제 졸업자는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를 뜻하는데, 꼭 대학교나 대학, 전문대 그런 데서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한 과목 이수로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2급 관련 과목이 지금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을 이수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전공 필수 10과목과 하단에 이제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필수 10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 선택 4과목은 표에 있는 과목들 중에 4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표 중에서 지금 굵게 표시된 전공 필수 10과목하고 선택에 지금 상단에 굵게 표시된 과목들이 현재 한사평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14과목만, 지금 나와 있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으로 14과목만 이수를 하면 되지만, 고졸자일 경우엔 진행 과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바로 취득하려면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 이상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14과목만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수하셔야 될 과목이 27과목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요. 이 27과목을 이수하시는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2년 정도 소요가 되긴 하지만 이 학점은행 제도의 장점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별도로 준비해서 취득을 하시면은 한 학기 정도 기간을 단축을 해서 1년 6개월 과정으로 취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1년 안에 취득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이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6개월 그러니까 학위 있으신 분들보다 한 학기 정도만 더 진행을 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14과목 중에서 이제 13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가 가능하신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복지 시설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담당자분께서 다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총 120시간 이상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해서도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실습을 하실 기간이 공휴일, 주말 등에도 운영을 하는 곳에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식사 시간은 실습 시간에서 제외가 되고요. 한개 기간에서의 실습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실습 과목을 신청한 학기 내에 실습 완료를 해야 이제 완료가 필수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내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중간중간에 뭐 하루에 뭐 4시간씩 또는 뭐 6시간씩 그렇게 뭐 아는 복지 기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짬짬이 실습을 진행을 해서 120시간을 채워 놓는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먼저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그 실습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요강이 안내가 되는데 그때 뭐 개강일 그리고 실습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그런 일정들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딱 지정된 기간 안에 실습을 진행을 하셔야지만 그걸 인정을 받아서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 이제 실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하고 단체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시는데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실습 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하단에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사회복지사 지금 흐리게 나오는데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좀 크게 지금 나오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저기 현장 실습 등록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기간을 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클릭을 해서 들어간 페이지입니다. 네, 이만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황대성 선생님께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자 설명회다 보니까 대부분 학습자분께서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기간입니다. 학습 기간은 저희가 1주부터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4주 차에 토론이 시작됩니다. 22일간 진행되게 되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7주 차에는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요. 7주 차 금요일부터 8주 차 월요일까지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주 차부터 이제 과제 제출 기간이 돼서 과제 제출을 25일간 진행하실 수 있고요. 14주 차 금요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돼서 이제 15주 차 월요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주요 학습 일정 관련 안내는 해당 과목 학습방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안내가 되거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성적 확인 및 성적 이의 신청을 진행하니까 성적을 확인하시고 나서 내 성적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성적 이의 신청을 진행해서 성적을 이제 수정을 받거나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강 후에 교육원은 이제 성적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국가평생교육원에 이제 학습자가
몇 점의 성적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 이후에 학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강을 했는데 학점 인정 신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과목을 아직 교육원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의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성적 보고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 평가 항목입니다. 보시면은 기말고사 30점, 중간고사 30점, 출석이 그 다음으로 15점, 과제 13점, 토론 5점, 학습 참여도가 그 생각해보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거하고 퀴즈가 합쳐서 7점인데 5점, 2점 해가지고 총 100점이 됩니다. 모든 과목이 이렇게 동일한 건 아니고요. 보육교사 대면교육 과목이라고 있는데 그 과목들은 좀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동미술이라든지 아동관찰 및 행동여부 이런 것들이 보육교사 대면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니까 강의계획서상에서 어떻게 좀 다른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한사평이 어렵다라던가 한사평에서는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요즘에 그 교육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을 조금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을 이제 조금 깎아내리려고 한사평에서 하면 어렵다, 뭐 성적 받기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게 좀 사실이 아닌 게 법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육원들에서는 상대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이 있다면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A등급 20%, B등급 40%, C등급 40% 이렇게 줘가지고 성적이 고루 분배되게끔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이 만약 어려웠었다 하면 어려운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차등적으로 상대적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원을 가도 뭐 다른 학습자보다 좀 공부를 덜 하셨다면 점수가 낮을 거고 그 같은 반 학생들보다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A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성적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교육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출석 부분인데요. 출석은 총 15주차가 있어서 1주차가 시작되면 그 한 개 주차는 2주씩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는 1주부터 2주까지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주차 시작은 2주에 시작돼서 3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학습 기간 동안 그 기준 시간을 충족해 주시고 그 학습 내용 중에 퀴즈를 반드시 풀어 주셔야 하고 모든 페이지를 체크해 주셔야 출석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시 유의사항입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시작돼서 4일간 자유롭게 뭐 새벽에도 되고 오후, 오전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 4일째에는 오후 5시에 오후 5시까지만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1분이 됐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시작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미리 5시 이전에 반드시 시험을 시작해 주셔가지고 6시 안에 시험을 종료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 전에는 시험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이렇게 팝업 창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시험 환경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내 컴퓨터가 시험을 치르기에 적당한 컴퓨터인지를 테스트하는 시험 환경 테스트와 PC 환경 점검이 있습니다. 이걸 진행해 주셔야 시험이 가능하니까요. 그거까지 고려해서 막 오후 5시에 이제 바로 시험이 가능할 줄 알고 들어가셨는데 요거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시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거는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 도중에는 뭐 부정학습 방지를 위해서 시험 외에는 같은 PC에서는 다른 행동이 불가능하세요. 창이 모두 다 닫히고요. 시험창만 딱 뜨게 되니까 오픈북 시험이다 보니까 옆에 교환을 두고 시험을 보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PDF 교환을 저희가 제공해 주잖아요. 그걸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찾아가면서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니까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고 하셨나 본데요. 네, 컴퓨터 2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구성은 선다형 20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1문제입니다. 배점은 저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뭐 해피 캠퍼스라든지 레포트 월드 이런 데서 바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같은 주제면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모사율 시스템이 적용돼가지고 점수가 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 90% 이상 일치했을 때는 거의 최하점이라고 보셔도 되는 9점을 부여하도록 교수님께 권고를 하고 있고요. 100% 일치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은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분량, 양식 표지 해주시면 되고요. 과목마다 좀 상이하니까 학습방에 이제 과제함에 보시면은 어떻게 작성하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20 며칠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서 그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로 한 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취득 점수는 85%만 적용되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림도 많이 넣으시고 그래서 10메가 이상이 넘어가면 과제 제출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제출하시고 싶으면 그 그림 퀄리티를 조금 줄이시던지 해가지고 용량이 10메가를 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작성 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인데요. 학습방에 들어가 보시면 우측에 좌측 하단이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우측에 있었다가 좌측 하단으로 옮겨왔는데요. 좌측 하단에 A+ 학점 취득 방법이라고 해서 팁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참여 방법입니다. 토론은 이제 보통 3개의 토론 주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님들, 같은 반에 속하신 학습자님들께서 어떤 토론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3개 중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그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참여는 토론방에 들어가셔서 글쓰기를 하면 인정이 되고요. 또 그 글에 대한 답글을 다는 방식으로도 토론 참여가 인정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을 뭐 잘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자신의 주관이 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가 중요하지만 한 번만 참여하셔도 인정됩니다. 네. 학습 참여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해보기 리뷰하고 퀴즈로 이제 7점이 부여되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해보기 리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기 리뷰가 각 차시마다 다 있는데요. 모든 차시를 다 작성하시면 좋지만 성적에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3차시, 9차시, 18차시, 28차시, 37차시가 이제 성적에 반영되는 부분으로서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참여를 해주셔야 학습 참여도 점수에서 이제 점수를 깎이는 일이 없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바이트 이상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한 50글자 이상이겠죠? 그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1차시, 3차시, 9차시가 있는데 해당 주차에 그 작성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종강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네.
못하셨다고 안 하시지 말고 점수를 위해서 그 이후에라도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찬에 그 온라인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다 그런 과목은 사라지고요. 뭐 청소년 활동론이라고 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과정 한해서 제공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모이신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1PC라고 적혀 있는데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1인 1PC는 아니고요. 1PC 1인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건데 한 PC에는 한 분의 학습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PC에서 이제 뭐 부부가 같이 한다던가 가족 같이 하는데 동생이 이제 못했다고 해가지고 언니 보고 막 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1PC에서는 1인만 가능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근데 진짜 집에 컴퓨터가 한 대인데 방법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재직증명서 뭐 회사에서 같이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제출해 주시면은 한 개의 PC에서도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드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시면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범용 공인 인증서에 대한 안내인데요. 여기 4월 18일 개강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들 계시죠? 아직은 범용 공인 인증서가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개강반을 하신 분께서는 지금 다 범용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학습이 가능한데요. 1주차, 그러니까 1주차는 학습 기간이 1주하고 2주잖아요. 2주까지는 범용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한데요. 그 이후부터는 없으시면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모든 페이지는 범용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뭐 성적 확인이라든지 수강료 납부한 기록을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범용 공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자기 학습자 등록이라는 걸 할 때도 그렇고 학점 인정 신청 그리고 학위 신청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하니까요.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35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범용 공인 인증서는 반드시 범용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은행용을 사용하시면 로그인이 안 되시니까 네, 4,400원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요. 이 방법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사평 M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하고 계신 분들도 있군요. 저희 플래너 분들께 그 담당 선생님께 전달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학습은 스마트폰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PC가 설치된 집이나 직장에서만 하실 필요 없이 출퇴근길 어디 놀러를 가셨을 때라도 학습이 가능하니까 빠지지 않고 출석이 가능한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플로는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한사평 M이라는 어플이고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학습하는 어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모 모양이 보이는 게 이제 학정은행제의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나 보육교사, 평생교육사에 실습 가능한 장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한사평 북이라고 저희 PDF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교환을 제본받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출퇴근길에 책 열어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교환이 확인 가능하니까 저거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사평 M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한사평 M은 플레이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
애플 스토어에서도 다운이 가능하세요. 한사평 M이라고 치면 검색이 가능하고요. 설치를 하게 돼서 처음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로그인은 한사평 PC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학습이라고 있는데 지금 다운로드 학습이 가능한 과목이 몇 과목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고요. 저희가 교환이 같이 제공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학습은 뭐 영상 다운로드 받는 부분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공인인증서 가져오기는 이제 저희 PC에 있는 공인인증서 가져오는 부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인증서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저희 PC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PC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한사평 M 쪽으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PC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 PC에 인증서 번호를 12자리를 입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기 나온 12자리를 입력해 주시면은 내보내기가 성공이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실 때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공인인증서를 가져오기 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생년월일까지만 딱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신원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다 등록이 되어야 신원 조회가 정확히 되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처음에 한사평 M을 이용하시는 데에 대한 주의사항이 보여지는데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는 내용과 학습을 진행하실 때 이제 PC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기록이 정상적으로 남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도 적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메인 화면이거든요. 뭐 공지사항, 홍보관, 학점은행제 소개, 뭐 이 부분은 그냥 다 간단한 게시판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학습을 진행하시는 부분은 핸드폰 뭐 전화번호 입력 다이얼로 생각했을 때 4번하고 6번 그 마이 페이지하고 마이 학습 관리 부분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세 개의 메뉴들도 뭐 이벤트를 안내하는 게시판이라던가 상담 지원 센터에 문의 글을 남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시면 아까 등록해 놓으신 공인인증서 목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X가 되어 있는 거는 뭐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증 기간이 지났을 때도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학습자님께서 수강하고 계신 과목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습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뭐 교수님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진도는 어느 정도 진도율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복지론을 클릭하셨다 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변하는데요. 1차 시부터 40차 시까지 주어진 모든 내용들이 보여지고 그 학습 가능 시점이 되면 그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 옆으로 보시면 결석, 미달, 뭐 완료라는 이렇게 버튼들이 보일 거예요. 저기 버튼 같진 않아 보이지만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 미달이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미달 사유에 대한 이 차시를 내가 학습을 했는데 왜 아직 완료가 안 되고 미달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 미달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뭐 학습 내용을 모두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학습 미달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고요. 퀴즈를 안 풀으셨을 때는 퀴즈 미달, 시간 100%를 충족하지 않으셨을 때는 시간 미달이라고 나오고, 만약에 이제 조건을 하나씩 완료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라지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라고 보라색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돼야만 출석이 다 인정된 거니까 만약에 미달이라든지 결석이 되지 않도록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차 시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대메뉴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PC도 똑같을 거예요. 생각 깨기, 생각 키우기, 굳히기 퀴즈, 기억으로 남기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생각 깨기를 누르시면 주요 용어, 학습 목표 및 학습 주제라고 해가지고 2개의 소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생각 키우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대메뉴 4개에 딸려있는 소메뉴를 모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PC 학습방에서는 넥스트를 누르셔가지고 다 이렇게 한 번에 쭉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그 스마트폰 UI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서 대면을 하나씩 누르시고 주요 용어 들어가시면 주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시고 다 보시면 뒤로 가서 다시 학습 목표 및 학습 주제를 보시고 이렇게 네 대메뉴에 있는 소메뉴를 다 확인하셔야만 네, 학습이 완료됩니다. 이 생각 키우기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학습하기 두 번째 보시면 학습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교환하고 교수님의 영상이 같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화살표가 늘어나는 버튼이 있는데 까맣게 그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크게도 보실 수 있고 다시 축소해서 교환과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학습 참여도에 포함되는 생각해 보기인데요. 의견 작성하기 누르면 이렇게 모바일 상에서도 생각해 보기 부분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00바이트 이상, 한글 50자 이상씩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혹시 작성하시다가 전화가 오거나 뭐 다른 데 나갔다 들어오시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견 작성하실 때는 한번 작성하시고 저장하시고 다른 업무, 그러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굳히기 퀴즈입니다. 굳히기 퀴즈로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이제 풀어보는 부분인데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오답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답이 공개되고요. 그렇게 되면 퀴즈 완료가 된 겁니다. 3회 이상 안 틀리시고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확인하시면 한 번만 해도 퀴즈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계속 진행하면, 모바일에서 학습 진행하면 10초 단위로 계속 학습 기록을 저장해서 저희 쪽 이제 서버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습 누적 시간이 정상적으로 다 저장이 되는데, 혹시라든 이제 와이파이 지역에서 학습을 하신다거나, 뭐 이제 데이터 통화가 잘 안 되는 뭐 산간 지역에서 학습을 하셨을 때 간혹 그 학습 기록이 저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완료하셨다고 생각되시면은 여기 학습 완료 후 반드시 터치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뭐 정상적으로 저장 안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